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린 내용이지만요. 목표 타점에 대해서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XRP 중요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 타점이 낮은 이유는요. 더 낮은 매수 단가의 XRP를 매수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런 것들 못하시면 XRP 수량 늘리거나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타점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익절을 하면서 낮은 단기 저점 타점에 미리 매수 걸어놔가지고 수량과 비중 늘려나가는 원칙 매매를 꼭 살리셔야 됩니다. XRP 중요 내용과 함께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트코인 ETF, 알트코인 펌핑, 물론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건요, 전투에 불과하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정말로 따로 있는데요. 바로 어떤 코인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진입을 하느냐, 이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복판에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인 거고, 최근에 리플이 공식 문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XRP가 그냥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아예 이 자산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인 거고, 이제 XRP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속에서 기능하는 자산으로서 진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이런 문서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XRP가 어떤 흐름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리플이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요, XRP 가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그냥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플이 강조한 거는 XRP의 실제 사용 기반 수요 증가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리플의 글로벌 결제망을 도입하는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제 시스템 안에서는 XRP가 실질적인 브릿지 통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즉 결제망이 커질수록 XRP를 써야 되는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에 수요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채택이 늘어나면 수요도 느는구나 이렇게 쉽겠지만, 여기에 한계가 더 붙습니다. 바로 XRP의 디플레이션 구조인데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아주 소량씩 소각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쓰면 쓸수록 전체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있는 XRP가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구조에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펌핑해서 가격을 띄우는 그런 인위적인 흐름이 아니라 리플 자체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수급의 변화일 겁니다. 즉 단기 호재를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요. 아예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가치가 따라 올라가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리플이 공식 문서에서 말한 XRP의 진짜 상승 요인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 가격 상승을 단순하게 수요 공급 구조로만 보시면요, 아직 절반밖에 못 보신 겁니다.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행보는 그 이상이고요. 이제는 아예 은행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리플이 미국 통화감독청, 그러니까 OCC에 전국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결제 파트너가 많아진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 안에서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리플이 이 라이선스를 따내면 이제는 XRP를 외부 기관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체 인프라에서 직접 결제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중간 단계를 줄여나가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XRP를 직접 활용하는 구조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리플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SEC와 리플의 소송 이슈, 그 중에서도 서로가 진행하던 교차 항소를 철회하기로 한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거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SEC가 더 이상 XRP를 쌓여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고, 그만큼 법적인 불확실성도 많이 거쳤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남은 거는 XRP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인 거고, 지금처럼 시장의 시선이 XRP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승인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그건 그냥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 자금 유입의 초입부가 열리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지금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네 마네를 떠나가지고요, 아예 금융 인프라의 중심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랑 온체인 데이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기술적인 분석부터 보면은 베테랑 차티스트로 유명한 피터 브런트가 최근에 XRP 주봉 차트에서 복합 풀크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 여러 개의 실패한 하락 패턴이나 쐐기형 조정이 겹쳐지면서 중장기 바닥을 다지는 상당히 희귀한 강세 구조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가격이 한 방에 튀어오르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피터 브런트 측에서는 이 패턴이 성공할 경우에
때문에 XRP 가격이 현재보다 60% 이상 상승하면서 4.47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남겼고, 단기 반등 같은 흐름이 아니라요, 전체 추세 자체가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뿐만 아니라 숫자도 움직이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한 거는 100만 개 이상의 XRP를 들고 있는 고래 지갑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단기 트레이더가 들어온 게 아니라 묵직한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NUPL이라고 불리는 온체인 수익률 지표를 보면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도취나 탐욕으로 달려드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 압력 자체가 약하고 투자자들이 XRP의 미래를 믿고 꾹 눌러 앉아 있다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건데, 과거에는 급등하고 나서 급락 자체가 반복됐었지만요, 이번에 심리가 들떠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즉 차트도 신호를 주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도 심리랑 자금 자체가 동시에 XRP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인 거고, 그럼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조금 오르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완벽하게 다른 전환점이에요. 이제 XRP는 예전처럼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제 사용 자산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결제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은행 면허를 받아가지고 제도권 금융 안으로 직접 들어가려는 단계에 와 있는 거고, SEC 소송까지도 정리가 되면서 ETF까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맞물리면서 XRP라는 자산 자체의 역할이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냥 코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엔진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요, 언제 펌핑이 오냐, 얼마까지 가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언어를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그 코인이 XRP일 가능성,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이던 비트코인 지갑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물량들은 무려 8만 비트코인, 지금 시세로 따지면 12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중에 16,843 비트코인이 2조 원어치가 갤럭시 디지털로 이체가 됐고요.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로서 분산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움직임인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게 단순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래소 입금은 매도 목적이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갤럭시 디지털 같은 여러가지 기관 커스터디 서비스로 흘러들어가고 나서 일부 물량만 중앙거래소로 보내졌습니다. 이걸 보고 일부 분석가들 측에서는요, 기관 이관, 수탁 자산에 대한 정리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다들 비트코인에만 눈이 가 있을 때 이더리움 쪽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로 7거래일 연속 순이입이 진행되고 있고, 총 3,5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글로벌 주요 기업 10곳이 무려 16.5억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매집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상장사들까지 BTCS, 샤프링크, 비트 디지털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비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RWA랑 인공지능과의 연동.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라는 코인 자체보다는요, 그 위에 올라타는 생태계가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서도 이더리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의 핵심 인프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시끄럽진 않지만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인 거고,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밈코인으로 몰리고 있죠. 특히 오늘 페페 10배 롱으로서 유명한 트레이더 제임스 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달 1억 달러 손실 보고 잠수 탔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페페의 10배 롱으로 재진입을 했다는 거고, 청산가랑 평단가가 거의 붙어 있어요. 엄청난 승부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핫했던 코인, 바로 펌프입니다. 바이낸스, OKX, 크라켄,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까지 줄줄이 상장이 됐고요.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유동성 대부분이 개인 물량입니다. DWF 랩스 측에서 25억 펌프를 수령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커뮤니티 에어드롭은 아직 일정조차도 공개되지가 않았고, 펌핑은 강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 딱 정리 도움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고래의 움직임은 단순한 매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이더리움은 지금 기관이 조용히 매집 중에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성, ETF 자금 흐름까지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밈코인은 단기 수익의 기회일 수 있겠지만 포모보다 구조 분석이 먼저인 거예요. 누가 사는가, 어디서 풀리는가,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늘 겉으로 보이는 이슈, 그리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뉴스만 읽는 게 아니라요, 그 뉴스 사이에 어떤 자금이 누구누구 손에서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 그걸 읽어내셔야지 다음 사이클에서 앞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1차 매도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일부러 매도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다시 담기 위해서인 거고, 최근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내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0일 저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3,950원의 일부 비중만 목표 타점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일부 비중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고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세트로 단기 저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저점으로서 3,850원을 지정을 해놓으면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 있는 매매인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예상했던 3,850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비중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남은 현금은 2차 저점 타점에 걸어두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 원리는 딱 한 개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도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의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서 대응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